하늘은 흐렸고 정복자의 작은 집, 거실에도 그 흐림이 가득했습니다. 83살의 복자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무릎 위에 오래된 방석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큰아들이 말했지만 복자는 반응이 없었어요. 이제 이런 무반응은 가족들에게 익숙해진 일상이 되었죠. 치매 초기라고 했으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결정해야 돼. 며느리의 말에 복자의 손가락이 살짝 움찔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복자의 인생은 고단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넉넉하지 않은 살림의 세 자녀를 홀로 키웠죠.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허리 굽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그녀가 얻은 것은 구부정한 등과 그리 크지 않은 2층 집 한 채였습니다. 요양원이 좋을 것 같아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은 어떻게 할 거야? 큰아들의 물음에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복자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모든 소리를 또렷이 듣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니 마치 그녀가 없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복자는 밥을 뜨다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가끔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도 했죠. 모두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누구도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지훈이 반찬을 밀어줬습니다. 그녀만이 복자의 눈을 바라봤어요. 다른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 복자는 지훈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눈에서 무언가 이상한 빛을 발견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식사 후 복자는 자신의 방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허공을 헤매던 눈동자가 갑자기 선명해졌죠. 조심스럽게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는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했어요. 오늘도 큰아들은 내 눈을 피했다. 시계를 보는 횟수가 11번. 며느리는 서랍을 열어보았다. 딸은 요양원 이야기를 3번 꺼냈다. 그녀는 오늘의 기록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복자는 의사가 초기 치매라고 진단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들은 가족들의 대화가 더 큰 충격이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집은 팔아야 할까? 그날 밤 복자는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치매 환자인 척하기로 했어요. 진짜 기억을 숨기고 가짜 기억의 연기를 시작한 것이죠. 매일 밤 복자는 작은 노트에 가족들의 행동과 말을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또렷하게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복자는 노트를 다시 옷장 깊숙이 숨기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도 그녀는 또 다른 하루의 연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눈을 감으며 복자는 생각했어요. 나는 기억하고 있다. 모든 것을.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복자의 집,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죠. 봄볕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큰아들이 복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복자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요양원에서는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테이블 위 서류를 향해 있었죠. 그냥 도장만 찍게 하면 되지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잖아. 딸이 무신경하게 내뱉었습니다. 그 말에 큰아들이 눈짓으로 경고했어요.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귀는 모든 대화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쓰라린 아픔이 일었습니다. 할머니, 차 더 드실래요? 지훈이 다가와 물었어요. 복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지훈은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눈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했어요. 지훈아, 이리 와봐. 내 의견도 들어보자. 큰아들이 불렀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살짝 쥐었다가 테이블로 향했어요. 집을 팔면 얼마나 나올까? 큰아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최소 3억은 나올 거야. 에이, 동네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 딸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통장에는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봤어?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큰아들의 대답에 모두 침묵했어요. 복자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모든 대화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지훈만이 할머니와 함께 남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복자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녀는 할머니의 이불을 정리해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 방을 나간 후 복자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옷장에서 노트를 꺼내 오늘의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집값 3억. 통장 잔고 확인하려 함. 딸은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함. 글씨는 떨렸지만 기억은 또렷했어요. 다음 날 아침 큰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통장 좀 볼게요. 연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해서요. 복자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주었어요. 아들은 통장을 열어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최근에 돈을 어디 쓰셨어요?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복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 그녀는 천천히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한 달 전에 500만 원이 출금됐는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자는 공허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르겠어. 그녀의 대답에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치매가 생각보다 심한가 봐요. 돈 관리도 못하시네. 아들은 통장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관리할게요. 하지만 복자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500만 원으로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 돈이 필요했는지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저녁 복자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났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렷한 정신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는 세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보낼 때가 아니었지만 언젠가 그 편지들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고 복자는 믿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고 내일이면 또 다른 연기가 시작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지우는 할머니의 방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복자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지훈이 시선이 바닥에 놓인 할머니의 바느질 바구니에 멈췄습니다. 할머니, 이거 바느질하고 계셨어요? 지훈이 물었어요. 복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구니를 바라봤습니다. 응, 그랬나. 복자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지우는 바구니 속 작업물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의 와이셔츠 단추가 정교하게 꿰매어져 있었어요. 바늘, 땀이 일정하고 깔끔했죠.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언제 하신 거예요? 지훈이 다시 물었어요. 복자는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지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했습니다. 복자는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할머니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식탁에 놓인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5개의 그릇에 정확히 5명의 몫으로 나눠진 반찬들. 누가 반찬 이렇게 담았어? 지훈이 물었습니다. 글쎄, 나는 아닌데? 며느리가 의아해하며 대답했어요. 나도 아닌데? 딸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복자에게 향했어요. 복자는 그저 밥을 뜨고 있었죠. 하지만 지우는 알아챘습니다. 반찬이 정확히 5명의 몫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치매 환자가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지훈이 물었어요. 복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은 꾸셨어요? 계속해서 질문했죠.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꿈에 꽃이 피었어. 지우는 할머니의 대답에 집중했습니다. 어제 할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에서 본 드라마의 장면이었어요. 꽃이 피는 장면이 나왔고 지훈이 예쁘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복자가 이미 부엌에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복자는 능숙하게 칼을 다루며 채소를 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복자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커져갔어요. 오후 며느리가 부산하게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이고, 내 지갑이 어디 갔지? 방 안을 뒤지며 혼잣말을 했어요. 지훈도 거들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자가 천천히 며느리의 방으로 걸어갔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복자는 침대 매트리스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어요. 어머니, 어떻게 거기 있는 걸 아셨어요?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복자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냥 보였어. 며느리는 지갑을 받아들며 의아해했습니다. 그 지갑에는 비상금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지우는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연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지우는 방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침대 밑 어디에도 단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지우는 방문 뒤를 살펴봤습니다. 그곳에 작은 가방이 숨겨져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노트 한 권과 장부 그리고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친 지우는 할머니의 깨알 같은 글씨를 발견했어요. 날짜별로 가족들의 말과 행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 일까지도요. 할머니는 연기하고 계셨어.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노트를 다시 가방에 넣고 원래 자리에 숨겼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녁이 되자 지우는 할머니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복자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다가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복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고 지우는 할머니의 눈에서 또렷한 인식을 보았어요. 복자도 알았습니다. 지훈이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는 것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복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 비밀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그들만의 진실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복자의 집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가족들이 둘러앉은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가족 회의 날이었죠. 어머니, 이 서류는 집을 팔기 위한 준비입니다. 큰아들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이 큰 집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복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오직 지훈만이 할머니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죠. 도장만 찍으면 끝나요.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아래 숨겨진 조급함을 복자는 느낄 수 있었어요. 내 의견은 무시하는 거야? 딸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상속권이 있다고. 큰아들은 눈을 찌푸리며 딸을 쳐다봤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어머니 앞에서 할머니도 다 알아들으세요. 지훈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라 지훈을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다 들리고 다 보이고 다 알고 계세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복자는 천천히 지훈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지훈은 할머니의 눈에서 인정의 빛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큰아들이 화를 냈어요. 의사 선생님이 치매라고 하셨잖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지우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나 기억하시잖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모두의 시선이 복자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복자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더듬거리지 않았어요. 그 기억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더 어렵단다, 어머니. 큰아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복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녀의 허리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고 눈빛은 맑고 선명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집이라고 했지. 내 인생을 바쳐 지킨 집. 복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집만 보고 있지만 나는 너희의 마음을 보고 있었다. 복자는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여기 모든 기록이 있다. 너희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없는 줄 알고 한 모든 말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위해서. 며느리가 말을 시작했지만 복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나는 화가 난 게 아니야. 복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실망한 거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내 재산을 사랑했던 거였구나. 방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딸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보여줄 시간이야. 복자가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모두 이 자리에 다시 모이렴.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가족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복자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둘 집을 나갔고 지훈만이 할머니와 함께 남았어요. 할머니, 지훈이 복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연기하신 거였어요? 왜요? 복자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람은 내가 아플 때 진짜 마음을 보인단다.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모두 본심을 드러냈지. 그날 밤 복자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새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난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복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만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어요.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복자의 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가족들은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실에 모였어요. 복자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그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치매 환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제는 모두 놀랐을 거야. 복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할 시간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큰아들이 불편한 기색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집을 관리하는 게 힘드실 테니까. 정말 그랬니? 복자의 질문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내가 치매라고 생각했을 때 너희가 한 말들은 그렇지 않았어. 며느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돈 관리는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제 통장을 확인했는데 그녀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비어 있더냐? 복자가 물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맞아, 통장은 비어 있어. 내 돈은 이제 없단다. 뭐라고요?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 어디에 쓰신 거예요? 그건 우리 유산인데.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복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픈 미소였어요. 내가 방금 한 말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구나. 우리 유산이라고? 그건 내 돈이었어. 큰아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어디에 숨겨두신 거예요? 복자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여기 있다. 내 선택이야. 며느리가 서둘러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회복지재단 기부 증서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가족 각자에게 보내는 손편지도 함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산을 전부 기부하셨다고요? 전부는 아니야. 복자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지. 집은 아직 남아있단다. 그럼 집은 팔 수 있는 거네요. 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은 지훈에게 물려주기로 했단다. 복자의 말에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아이니까 이럴 수는 없어요.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모셨는데 이게 뭐예요? 모셨다고? 복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어요. 너희는 나를 모신 게 아니라 내 재산을 기다린 거지. 내가 아프다고 생각했을 때 보인 모습이 너희의 진짜 모습이야. 복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손편지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너희에게 쓴 편지야. 나는 너희를 미워한 적 없다. 다만 끝까지 보고 싶었다. 사람이란 게 돈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는지.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딸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방을 나갔어요. 큰아들은 분노로 떨고 있었고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최종 결정인가요? 큰아들이 물었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이야.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단다. 복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제 돌아가 편지를 읽어보렴. 모든 설명이 들어있단다. 가족들은 하나둘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무도 복자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지훈만이 할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모든 재산을 기부하신 거예요? 지훈이 물었어요. 복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니야. 내 학비와 내가 살 집 마련할 돈은 남겨뒀단다. 복자가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난 내가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랐어. 그게 진짜 유산이란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넌 내 눈을 바라봤지. 복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 지갑을 바라봤지만 넌 내 눈을 바라봤어. 그 차이가 크단다.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밤 정복자의 집은 이전과 다르게 고요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난 후 지우는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오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복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삶이란 게 원래 그런 거란다. 복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크면 상처받게 되지. 하지만 난 준비되어 있었단다.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그 주름 하나하나가 인생의 역경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치매인 척 하셨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복자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 그들에게 진실을 말했다면 그들은 할머니가 나이 들어 헛소리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지우는 할머니의 말뜻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복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을 사람들한테는 말하는 게 의미 없단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진실을 말해주지. 그래도 너무하셨어요. 지훈이 울먹였어요. 그렇게 몇 달이나 연기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복자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이내 단호한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란다. 어려울 때 혼자 이겨내는 법을 배웠지.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더 강해졌단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한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셨잖아요. 복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온갖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넌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았잖니. 내가 처음부터 의심했던 것처럼 넌 내 눈을 봤으니까. 지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고 울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복자는 지훈을 달래지도 등을 토닥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울음도 필요한 거야. 복자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눈물은 마음이 상처를 씻어내는 거니까 나도 많이 울었단다. 하지만 이제는 울 필요가 없어. 내가 원하는 걸 봤으니까. 지훈이 흐느끼며 물었어요. 할머니가 원하신 건 뭐였어요? 진실이지. 복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 내가 아픈데 내 돈만 신경 쓰는 사람과 내가 죽어가는데 내 집, 명의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진짜 너를 사랑하는 걸까? 지우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그 말에는 분명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가족이에요. 그래, 가족이지. 복자가 동의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잖니. 실망했을 뿐이야.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 지훈의 울음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지혜 앞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요양병원에 갈 생각이야. 내 선택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지만 할머니는 아프지 않잖아요. 지훈이 항변했어요. 복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몸은 아프지 않지만 마음은 지쳤단다. 이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살았으니까. 지우는 할머니의 결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복자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렴. 난 괜찮을 거야. 그리고 넌 자주 나를 보러 올 수 있잖니.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행동보다 함께 있음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죠. 지훈의 눈에서 흐르는 멈출 줄 모르는 눈물 사이로 그녀는 할머니의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은 자신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든 정복자는 요양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죠. 지훈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정말 들어가실 거예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복자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선택이란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병원 입구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에 복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보렴, 꽃잎들이 춤추는 것 같지 않니? 인생도 그런 거야. 흩날리다가 언젠가는 땅에 내려앉지. 하지만 그 순간순간이 아름답단다. 접수대에서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정복자 할머니,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녀는 복자의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짐이 이것밖에 없으세요? 내게 필요한 건 얼마 없단다. 복자가 대답했습니다. 평생 물건에 의미를 두지 않았거든. 중요한 건 여기 있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어요. 간호사는 서류 작업을 마치고 물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드릴까요? 입소하셨다고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복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가족은 내가 남긴 그 편지를 보면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복자의 방은 작지만 밝고 깨끗했어요. 창문 너머로 벚꽃나무가 보였고 멀리 작은 연못도 보였습니다. 복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가에 섰어요. 할머니, 제가 자주 찾아올게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자는 손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알고 있단다. 하지만 너무 자주 올 필요는 없어. 네, 삶을 살아야지. 지훈은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갔어요. 복자는 창가에 앉아 지훈이 병원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복자는 작은 가방에서 바느질 도구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천 조각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벌써 일을 하시네요. 저녁 식사를 가져온 간호사가 놀라워했어요. 복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지요. 몸이 기억하는 건 머리가 잊어도 남아있는 법이랍니다. 복자가 천천히 바늘을 움직이며 말했어요. 간호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만드시는 거예요? 복자는 천을 펼쳐 보였어요. 작은 주머니 모양이었습니다. 선물이에요. 내가 떠나기 전에 만들어 두려고요. 복자의 말에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조용했고 오직 복자의 방에만 작은 등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녀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양심은 지워지지 않거든요. 복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 말은 마치 그녀가 평생 살아온 철학과도 같았습니다. 이틀 후 지훈이 약속대로 찾아왔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방에 들어서며 놀랐습니다. 벽에는 작은 천주머니들이 여러 개 걸려 있었어요. 각각의 주머니에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의 이름이었죠.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지훈이 물었어요. 복자는 창가에 앉아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선물이란다. 각자에게 주고 싶은 말을 적어 넣었지. 복자가 설명했어요. 언젠가 그들이 나를 보러 오면 줄 거야.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이 올까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사람은 결국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단다. 지우는 자신의 이름이 수놓인 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복자는 그것을 건네주었어요. 내 것은 지금 가져가도 좋아. 열어보렴. 지훈이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편지와 할머니의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내 삶의 가장 큰 보물은 물건이 아니라 기억이었단다. 그 기억 속에서 내가 가장 빛나
이 반지처럼 변함없이 맑고 단단한 사람이 되렴. 사랑한다, 내 손녀. 지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울지 마렴. 나는 행복하단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았으니까.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병원, 정원에서는 다른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복자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선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오후, 지우는 할머니가 남긴 봉투를 들고 사회복지재단 앞에 서 있었어요.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지만 정문 위 함께 나누는 미래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봉투 안에는 할머니가 기부한 증서와 함께 복지재단에 보내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대신해 이곳에 오는 것이 서글펐지만 이제는 이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임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제 할머니의 뜻이에요. 지윤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복자 할머니가 보내셨어요. 직원은 봉투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증서와 편지를 확인한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을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 지우는 소박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다양한 복지 활동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중년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정복자님의 손녀분이시군요. 소장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할머님의 기부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큰 결정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생각하면서요. 할머니는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사람이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지우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치매 진단을 받은 척하면서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셨죠. 참 따뜻한 분이셨겠네요. 소장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지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억보다 더 선명한 게 뭔지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가요? 소장이 물었습니다. 양심이요. 지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기억보다 양심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기억은 흐려질 수 있지만 양심은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말씀에 깊은 지혜가 있네요. 이 기부금은 치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하면 어떨까요? 복자, 할머님의 이름으로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진짜 치매가 아니셨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셨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이 결정했어요. 정복자 기억 마이너스 양심 프로그램으로 이름 짓고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쓰겠습니다. 지우는 봉투에서 할머니가 남긴 또 하나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전해달라고 할머니가 부탁하셨어요. 소장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복자의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억이 흐려져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기는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소장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네요. 편지를 프로그램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지우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복지재단을 나오며 지우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의 미소 같았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가족들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의 선택 이후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언젠가 그들도 할머니의 뜻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복자는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벚꽃은 이미 지고 새로운 푸른 잎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지훈을 보자 환히 웃었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지훈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소장님이 할머니 이름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하셨어요. 복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구나.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 좋은 곳에 쓰이는 거지. 할머니, 지훈이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후회 없으세요? 가족들이. 복자는 지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후회는 없단다. 내가 원한 건 진실이었으니까. 그들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정원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다른 노인들이 산책하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요. 복자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렇지. 그걸 알게 되었다면 내게 내 유산은 이미 전해진 거란다. 저녁 노을이 병원 정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복자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주름져 있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지혜처럼요. 기억보다 더 선명한 것은 양심이야. 복자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리고 양심은 사랑으로 빛난단다. 지우는 할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할머니의 진정한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었어요. 그것은 집이나 돈이 아니라 양심과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병원 너머로 석양이 저물어갔지만 복자의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깊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